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속도를 내보죠. 1번. 종지 유형 쓰는 거. 기억은 무슨 종지? 허위 종지 또는 속임 종지. 그 다음에 니은은 네, 전격 종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성 파악이 확실하게 돼야 그 전격 종지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조 문제를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건 뭐예요? 네, 위종지, 속임종지, 허위종지 뭐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똑같이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종지 유형.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마지막 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네, 근거. 종지 유형을 근거를 쓰는 거는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허위 종지를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전격 종지는 이제 조성의 변화를 같이 써주셔야 그래서 그게 도미넌트 탄이기어 온 걸로써 전격 종지로 쓰시면 되겠고요. 전격 종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출제자들이. 계속 전격 종지 나오네요, 문제 답이. 자, 2번. 네, 나와 비교해서, 자, 악곡의 구조를 알파벳으로 적은 후, 자, 그래서 뭐 악곡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적어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라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형태적인 거를 보고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명칭을 적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보기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 앞부분 리을을 보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당연히 A-로 라지 A겠죠. 그쵸? A-로 돼서 라지 A 악절인데 디귿은 당연히 스몰 B겠죠.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앞에 형태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뭐만 수식이 되어 있어요. 선율만 장식적으로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A2-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형식을 요거 뒤에 거를 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몰 a, 스몰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서로 분석을 해줘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형식 명칭을 쓰세요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환 이부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짜임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억과 디귿의 짜임새를 비교하세요 하는 거 보면 기억은 호모포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의 선율을 아래 선율이 전위된 형태로 모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호모포니가 아니라 폴리포니. 자, 짜임새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 영역 분류표 드렸는데 거의 빠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막 다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도 나름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 작년에는 진짜 이거 호모포니, 폴리포니 답 맞아? 약간 이러면서 의아해 하면서 답을 쓰셨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위를 시켜놓으면서 약간 그래서 그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그 성의를 발휘할 수 있게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두 성부 간에 동기의 전개 방법에 관해서 각각 설명하세요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방되는데 두 성부 간에 어떤 형태로 동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위.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2번 보시면 되고 3번 볼게요. 뭐 안 한 거 있어요?
기역과 디귿의 짜임새 측면에서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사용된 두 성부 간의 동기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세요. 두 성부 간의 관계는 뭐고요? 각각 설명하라고 했군요. 디귿에서 사용된 두 성부 간의 두 성부 간, 그러니까 소프라노 선율을 두 성부 간의 관계, 모방하고 그 다음에 선율 전개 방법은 전위. 어떻게 쓰셨어요? 장육도 관계요? 네. 동기의 전개 방법. 동기의 전개 방법이요. 네. 맞아요. 동형진행. 그러니까 그 이성부 간의 관계가 동형진행, 그 다음에 동기 전개 방법이 뭐죠? 전위. 스트레토요? 근데 스트레토 같은 경우는 주제가 겹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주제 개념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가의 어떤 네, 그쵸.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네, 일단은 알파벳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거 순환 이부 형식, 그 다음에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그 다음에 이게 각각 1점씩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성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동기의 전개 방법. 그러면 그 시라솔 라파 솔라시 도시라시 솔라시도 자 요렇게 시프트 돼서 동형 진행하고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라솔 라파가 레미파 미솔 요렇게 전위된 관계. 그러니까 전위된 관계와 그 다음에 동형 진행의 원리. 그러니까 동기의 전개 방법을 동형 진행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1점씩이겠네요. 3번 그 수제천 초장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설명하세요. 자, 일단 악기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자, 요것도 문제풀이반에서 요 똑같은 악보가 일단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뭐만 더 들어간 거예요? 소금만 더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소금의 음역은 여기 음역을 적으세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역송도 외우고 했는데 어쨌건 이 음역에 대한 부분들은 악기가 어느 악기라는 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기 서침이나 떠이어 같은 그 주법을 보고 이게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인지 아니면 취구형 악기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악보상에서 나와 있죠. 가 악보에서는 세모 거꾸로 한 그 표시, 서침 표시가 나오고 나하고 다에서는 둘 다 이 S 표시로 떠이어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와 다는 뭘로 구별을 해요?
네, 그 음역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역 부분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자, 음역을 중심으로 각각 적을 것 해서 네. 자, 여기는 나에서 네, 부호에 대한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소금에 대한 거 음역을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역 부분. 자, 여기는 제가 여기는 따로 다시 체크를 해왔는데, 자, 조금 이따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중청성 이런 거 잘 맞추셔서 적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호에 대한 거 각각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반가우셨죠? 그 문제풀이반에서 요거 두 개를 거의 똑같이 악보를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반에서는 피아노 페이지를 했었는데 악보는 바이올린 페이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니멀리즘에서 위상변이 기법에 의한 피아노 페이지에 대한 거, 요 양식에서의 어떤 그 특징, 그 다음에 지도 내용 설명하는 거에서 이 페이지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 악보가 나의 악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음악 양식의 특징 해서 이 새로운 소리를 창작하는 원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로 보는 거는 톤 클러스터 기법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 대한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 없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참고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일단 답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번 여민락 계통의 음악이다. 자, 여기에서 가라를 편찬된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종묘제례학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문헌에 관련된 것들은 모의고사에서는 요 악보를 같이 봤었더라고요. 요 여민락만에 대한 게 다죠. 그리고 뭐 논술문항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 자, 보시면 일단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제일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요게 여민락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고요. 가죠. 그 가가 현행 여민락이고요. 그리고 다는 여민락만이에요. 자, 그래서 다는 현행의 어떤 곡인지 악곡명을 순서대로 쓰고 그 판단 근거를 작성법에 따라서 쓰세요 해서 해당 악곡명으로 판단한 이유를 고악보에 나타난 악보에 근거하여 2가지씩 써달라고 했어요. 자, 일단 다부터 보시면 32정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2정간으로 된 거는
세종실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오래된 악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세종실록의 여민락이라고 보이는 거는 현재의 뭐예요? 여민락만이죠. 그쵸? 그래서 그 여민락만이, 그러니까 그 악보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민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근데 그때 여민락이 현재의 여민락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가하고 다는 뭐예요? 여민락. 아니, 가가 네, 가가 여민락. 자, 그래서 일단 승평만세지곡인데요. 그럼 이거 한자도 알아야 하나? 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악기가 뭐예요? 지금 검은고, 가야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 나오는 그 주법들이 검은고 악보로 볼 수 있는데, 검은고가 나오는 거는 뭐만 있어요? 여민락만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검은고가 들어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정간이 몇으로 되어 있어요? 20정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민락의 그 20정간으로 시작하는 그 장단 한 장단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 근거라고 한다면 그 음악적 악보를 이제 두 가지에 각각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그 다음에 네. 아, 이게 총보로 나와 있어요. 네. 여민락은 총보로, 아니, 총보가 아니라 파트보로 다 각각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어디서 발췌했는지 좀 자료 같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것도 약간 조금 열어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문제는 우리 문제풀이반에서는 6번이죠? 6번. 표가 어디 갔죠? 엥. 아, 바로 못 찾겠네요.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올려드릴게요. 얘가 다른 A 파트로 간 것 같기도, A 클래스 걸로 간 것 같기도 하네요. 뭐냐면, 그, 문제에서 평정척도법을 사용해서 실기평가를 하고자 한다. 자, 채점 기준에서 사용한 평정척도법의 개념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법을 쉽게 생각을 하고 쓸 수도 있는데 뭔가 더 있나? 약간 그러니까 얘가 루브릭은 아니고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해요. 우수, 뭐 보통, 미흡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의 로 되어 있기는 한데 보시면 채점 기준에서 활용한 평정척도법의 개념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평정척도라는 거는 우수, 보통, 미흡의 어떤 내용을 그럼 쓰라고 한 거냐, 가락을 쓰라고 했고 리듬을 쓰라고 했고 표현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개념을 쓰라고 했는지 사실 문제 파악이 정확하게 좀 이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좀 명료성이 떨어진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다른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그냥 알면 거의 다 그대로 쓰면 되는. 근데 일단 그 밖에 거는 이제 너무 명료하죠. 그 가락에서는 뭘 할 건지 학습 활동에 준해서 평가하세요. 자, 우리 이거 뭐 하면서 했어요? 타당도 묻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수업 때 한 활동을 뭘로 물어봐야 돼요? 질문 내용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락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임시표잖아요. 그래서 그 임시표에 유의해서 그 임시표의 표현을 정확하게 가락으로 표현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리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규칙적인 리듬의 특징은 뭐예요? 8분의 6박자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특징, 리듬적인 패턴, 리듬골의 특징을 8분의 6박자의 리듬골의 특징을 잘 살려서 연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만 살짝 바꿔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디귿의 특징을 두 가지 쓰세요. 가락의 윤곽에 나타나는 특징. 자, 윤곽하면은 뭐가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윤곽이에요. 그쵸? 근데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갑자기 팍 도약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윤곽에 해당되고요. 또 가락의 윤곽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상행할 때는 포르테가 되고요. 하행할 때는 피아노로 작아져요. 그래서 샘여림에 따른 특징이 이 윤곽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념 체계표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이 악보에서 읽어주시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첫 번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논문을 읽어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자료 해석력에 대한 부분, 이 악곡 해석력, 그러니까 악보에 대한 분석력만 보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적용하고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요 평정척도법의 개념 요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로 보기에는 약간 열어놓는 부분을 두시고,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이 의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해보고요. 그 교육학 쪽에 평가 쪽에 정관 선생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자, 7번도 질문이 좀 많을 만한 문제였는데, 이 7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초음악 개념은 워낙 많이 했어서 이 점은 그냥 해결되셨을 것 같고, 나는 어떤 활동을 위한 악보인지, 여기서도 활동이란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대한 문제 출제를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이게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이에요. 악보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리고 합주예요. 그쵸? 그래서 합주라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악기 합주인지 아니면 가락악기 합주인지. 근데 요렇게 제가 일단 먼저 답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스티나토를 활용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듬 합주로 나와 있어요. 총론책 몇 페이지냐면 262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똑같은 악보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신체 악기를 활용한 앙상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신체 악기 앙상블 합주 이렇게 솔로와 오스티나토 반주로 구성된 신체 악기 앙상블 합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악보를 전체를 다 읽어주라는 건지 정말 앙상블 그 타악기 리듬 합주만 쓰라는 건지는 약간 문제에서, 활동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것만 써도 맞다고 볼 수 있겠다 일단 생각은 드는데, 문제 출처를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라고 일단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건 270페이지를 보시면 보르둔을 활용한, 그러니까 선율학습이라고 이제 거기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모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메아리 모방?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앞에서 연주를 하면 그걸 뒤에서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활동이라는 범주가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앙상블이라고, 그러니까 합주라고, 그러니까 리듬이 아니라 선율, 그 보르둔을 활용한 선율 합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 악보를 보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즉흥 연주를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요 위에 칸이 이렇게 쭉 있다가 어디가 비어 있고 또 간다. 그러면 이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이 악보를 보고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아래는 반주 파트, 위에는 솔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프의 가장 핵심 개념인, 그러니까 종합적인 활동, 그거를 묻고 싶었던 의지가 보이는 문제인데, 그 음악적인 부분인 오스티나토하고 보르둔을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읽어줘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것까지를 그냥 단순히 활동만 써도 맞게 할지, 이거는 역시 이게 채점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거는 못 쓰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네, 그냥 아주 편하게 쓰셨다고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는 뭐 관련 문제는 바로 전에 마지막 주 8주 수업 때 그 맥락적 감상에 기초해서 그 엘리엇의 감상 수업을 하는데, 사회적 접근, 문화적 접근, 음악적 접근 뭐 세 가지로 해서 쓰는 문제를 서술 문제로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대곡 불세가요? 맞죠? 네, 그림이랑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해봤고, 엘리엇에 대한 거는 뭐 논술에서 워낙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이거 다 자료로 그냥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세요. 포괄적 음악 이론에서 중요한 4가지 개념 쓰라는 문제가 있었고, 요거 그러면 여기 4가지 중에서 그 가는 뭐로 보셔야 돼요? 이 전개 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하라고 했는데, 가는 뭘로 비판을 하라고요? 포괄적 음악성. 자, 그러면 포괄적 음악성을 하려면 일단 4가지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공통요소 접근 방법. 네, 여기서 이제 일단 공통요소 접근 방법 안 쓰고 있죠. 그냥 단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음악적 기능, 4가지 그 가창기악, 창작 감상 다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확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로저스의 이 뭐예요? 도레미송을 했으면 그 밖에 다양한 다른 문화권의 극음악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장에 대한 걸 적용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 그러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앞뒤 맥락과 그러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얘기도 막 나오고 이게 그잖아요. 그 도레미송이라는 게 나오는 그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그때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수업이 안 됐고, 그냥 음악적 기능만 갖고 한 수업인 거예요. 그럼 대안은 뭘로 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더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다음에 베를리오즈와 드뷔시의, 자, 이것도 우리 둘 다 이 두 악곡 다 해보고, 마지막에 목시네오 전주곡하고 달의 올림피에로는 진짜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막판에 자료 엄청 드리고 현대곡 꼭 나올 거다 했는데, 나와서 이것도 역시 반갑구만, 반가워요 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면 그 동네 사람 중에 해리만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네요. 민망하게. 근데 아무튼 반갑긴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워낙 이제 많이 자료를 드렸으니까 엘리엇에 대한 부분은 주로 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음악하기. 그쵸? 음악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맥락성에 대한 거는 타예술이랑 배경이랑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근데, 음악하기에 대한 부분은 빠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문화적인 접근 이런 부분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구 유럽 중심으로 그거를 감상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리머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엘리엇적으로 바꾸는데 쓸 수 있는 가져올 얘기는 너무 많아요. 과정적 지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얘기들 쫙 다 해서 대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 터이니 참고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문제가 좀 어렵고 했어도, 그러니까 막 공부하신 분들이 배신당한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문제에 대한 총평은 역대급이다. 라고 드리고 싶고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내신 선생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일단 푸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이 정도 문제면 정말 공부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 잘 하신 선생님들과 이제 그런 연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여서 1차에서 점수 폭이 제가 카페에다 썼지만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주 고득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컷도 생각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약간 후하게 채점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 컷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그거는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